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10시 정각이 됐으므로 아코니스에서 진행하는 정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크로니스에서 SE 역할을 맡고 있는 전현근 부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매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는 웨비나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통합 사이버 보호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지난 시간에 지난 분기겠죠? 첫 번째 분기에는 일단 그 백업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뭐 통합 사이버 보호라고 해서 처음 시작은 이제 랜섬웨어나 안티마레어 같은 기본적인 보안 기능서부터 그 다음에 EDR 그리고 MDR 그리고 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요. 각각의 세션에서는 두 번의 지금 테크니컬 데모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랜섬웨어와 마레어에 대한 어떤 식으로 아크로니스에서 보호를 하는지에 대한 데모가 있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EDR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차별화 요소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사이버 보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서버나 PC 또는 뭐 IT 시스템 같은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실이라든지 뭐 파손 뭐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제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그치는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서비스 중단이라든지 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내 장치를 보호하는 것이 이러한 사이버 보안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들어놓은 뭐 보험과 같다라고도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에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저희가 뭐 심리적으로 생각하기에 백신이나 보안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느끼는 것과 뭐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비싼 보험을 하거나 뭐 비싸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하시면 더 안전하다고 느끼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이버 보안을 갖추어야 안전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중세시대 성이라고 뭐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는 이렇게 성의 안전을 또는 함락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뭐 내 IT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고요. 주변에 뭐 또랑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성문을 만들고요. 뭐 성문 뒤에는 뭐 다양한 함정들을 파고요. 내부에 또 다른 중요한 성문을 만들어서 이중, 삼중 뭐 다중으로 이렇게 방어 전략을 내세워서 하나가 뚫리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즉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이 전체적인 시스템 보안의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현재는 어떨지 한번 좀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경계적인 보안, 이런 보안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갖춰 나가는 게 트렌드라고 하면 지금은 보면 저희 업무 환경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보시면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대부분의 뭐 클라우드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모바일로 업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M365 같은 사스 앱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IT 환경들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사이버 공격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하고요. 변화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뭐 그 패치가 되지 않은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들이 있고요.
작년 한 해에만 보더라도 막 2만여 개가 넘는 소프트웨어들의 취약점이 알려졌고요. 그런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들이 많이 발생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이제 제로데이 공격 같이 패치만 갖고는 조금 보호하기 어려운 그런 위협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당연히 랜섬웨어나 멀에 의한 데이터 유출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많은 부분들이 관리자나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유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뭐 악성 사이트나 이런 데서 내려받은 파일들, 뭐 URL, 악성 URL을 내려받은 파일들을 통해서 PC가 감염되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의 첨부 파일들, 이런 것들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가장 고질적으로 그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장치 자체에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뭐 잃어버리는 등의 그런 요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협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요. 뭐 랜섬웨어나 매르웨어 보호를 위해서 백신을 설치하고 있고 뭐 취약점이나 패치 관리 솔루션들 그리고 이메일 시큐리티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뭐 DLP 뭐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DLP 솔루션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이런 위협을 대응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위협들을 전부 하나로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솔루션들 간의 충돌로 인해 안정성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약 20% 이상 기업들은 이미 10개가 넘는 보안 솔루션을 한 시스템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매번 발생하는 이제 솔루션들에 대한 교육 아니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담당자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있고 서로 이제 뭐 충돌로 인해서 그 유지보수 비용이나 안정성도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런 복잡성 때문에 휴먼 에러로 인한 데이터 유실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아크로니스의 통합 사이버 보호 솔루션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에이전트 통해서 하나의 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패치 관리라든지 원격 관리, URL 필터링, 이메일 보안, 안티바이러스 및 뭐 행동 감지 엔진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EDR이나 MDR 같은 보안까지도 모든 부분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효율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크로니스가 이러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그 공격의 벡터들, 공격의 동기들, 아니면 공격의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전에는 해커들이 보통 자신의 뭐 우월성을 뽐내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성공해서 명성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가지려고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사이버 공격의 목적이나 동기가 더욱더 명확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을 위한 공격들, 온라인에서 계정을 탈취한다든가 신용카드 정보들, 비밀번호를 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아니면 기밀을 훔치거나 뭐 회사의 기밀을 훔치거나 아니면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동기들로 굉장히 명확해지고 다양해지고 점점 복잡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 뭐 회사에서 사람들이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요즘도 고심하고 있는 랜섬웨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요.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히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금액을 비용하면 다시 뭐 금액만 받고 풀어주는 그런 것에서 지금은 암호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못 쓰게 만들다든가 아니면 실제 랜섬 비용을 받고도 데이터를 원복시켜주지 않는 갈수록 악랄해지고 데이터를 훔치고 파괴하는 것까지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랜섬웨어를 아크로니스 솔루션이 어떻게 막아낼까요? 먼저 아크로니스는 랜섬웨어 방지 기술인 액티브 프로텍션을 이용해서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사용자의 장치를 실시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프로세스, 즉 이제 랜섬웨어가 되겠죠. PC 안에 대한 파일을 암호화를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발견 즉시 해당 프로세스를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중지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제 악성 프로세스의 영향을 받은 파일들을 통해서는 이제 파일들에 대해서는 캐시를 이용해서 이전으로 돌려드리는데요. 보시면 보통 일련에 알려져 있는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들의 역할은 랜섬웨어를 찾았을 때 삭제시키는 데에서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크로니스의 차별점은 랜섬웨어의 특성상 최초의 암호화된 파일들에 대한 초기에 영향받은 파일들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원상태로 복구시켜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것이 아크로니스 액티브 프로텍션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 랜섬웨어가 사용자의 장치를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랜섬웨어가 사용자의 장치를 감염시키게 되면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하고 있던 아크로니스의 액티브 프로텍션이 이러한 의심스러운 행위를 감지하고요. 로컬이나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매칭을 시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위협을 좀 감지해 내고요. 랜섬웨어가 어떻게든 이런 방어선을 뚫고 파일에 대한 암호화를 시작하게 되면 아크로니스의 행동 감지 엔진이 반응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의 패턴이나 유형을 아크로니스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비교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랜섬웨어로 확인된다. 그러면 프로세스는 중지시키고 블랙리스트로 등록을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방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암호화를 중지하고요. 이미 감염된 파일들에 대해서는 캐시나 또는 클라우드 백업 파일을 이용해서 영향받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상세 내용은 조금 이후에 저희가 데모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보호 기술들이 데이터 보호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AI 정적 분석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이버 위협이 실행되기 전에 그 위협을 미리 포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EXE나 어떤 실행 파일들, DLL 같은 파일들을 실행되기 전에 먼저 검사해서 악성 프로세스 여부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아크로니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랑 블랙리스트를 분리하고요. 이후에 재발할 수 있는 위협을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약간 샌드박스 형태의 분석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크로니스의 이제 안티마리어 엔진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설치된 사용자의 장치에서 이제 의심스러운 요소들을 감지해내면 먼저 이제 로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매칭을 통해서 매려를 빠르게 찾아내고 이제 그 해당 정보를 클라우드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에 연결된 모든 장치들이 해당 정보에 대한 부분,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고요. 각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후에 발생할 매료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그너치 기반의 감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크로니스 행동 감지 엔진은 이제 뭐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굉장히 나날이 이제 변화하고 이런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한 패턴, 바이러스의 패턴을 분석해서 악성 파일을 감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회피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공격들, 파일리스 공격이나 메모리 기반 공격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패턴을 분석해서 감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에 더해 가지고 최근에 이러한 위협들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대응,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EDR과 MDR 기능까지도 이런 런칭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진화하는 공격들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차세대 보안 기술들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기술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이제 레거시한 이제 기존 바이러스 백신들을 보면 이러한 이제 뭐 최근 들어 이제 진화된 공격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악성 스크립트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OS의 일부인 신뢰할 수 있는 바이러스 영역만 사용을 해서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 공격들 아니면 우회 공격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백신으로는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티바이러스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일을 시그니처 기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그런 서명 기반으로 코드를 탐지하는 방식의 이러한 솔루션들은 이제 뭐 메모리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일반 공격들 아니면 파일리스 공격들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는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즉 보면 지금 서명 기반 탐지 같은 경우는 알려진 마리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풋프린트라고 하죠. 고유한 서명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러한 서명 감지 기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매칭만으로써 그냥 빠르게 다들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즘 생기는 사이버 위협 같은 경우는 약 90% 이상이 서명 기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알려지지 않은 말웨어들, 새로 생기는 공격들에 대한 구조는 이러한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행동 기반 감지를 이용해서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그 환자의 피를 뽑아서 어떤 병이 있나 분석해내는 것이 서명 기반 감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어디 행동에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어떤 증상은 없습니까? 이렇게 문제점을 찾아 나가는 방식, 이런 부분을 행동 기반 감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좋은 품질의 백신은 이러한 행동 기반 감지가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오탐 없이 수행되냐가 중요한 키일 텐데요. 아크로니스는 이런 부분을 머신러닝 기반의 AI 엔진을 가지고 있는 아크로니스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AI 머신을 가지고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집되고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깨끗한 프로세스랑 감염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받고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셋을 100억 개 이상의 데이터셋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이용해서 랜덤 트리 모델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요. 매 시간 학습해서 진화돼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탐률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으로 백신에서 갖춰야 될 그러한 기능들 요즘 뭐 해커들이 공격하고 뭐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타겟을 만드는 백신 프로그램과 백업 에이전트들 이런 부분들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킨 다음에 실제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하는데요. 자체 보호를 통해서 실수로 삭제나 아니면 바이러스의 공격에 에이전트가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도 내장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문제 있는 파일에 대한 쿼런틴 기능, 그리고 내가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 공유 폴더나 아니면 서버 측에서 공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다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내 PC가 혹시라도 모른 뭐 마이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채굴 같은 데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감지하는 크립토 마이닝 감지 서비스까지 다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수년 전부터 아크로니스가 VB백이라든지 AV 컴패러티브 같은 독립된 평가 기관들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기관의 테스트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입증을 받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매 분기 또는 매 반기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이러스 토탈이나 이런 클라우드 보안 동맹들, 이러한 이제 보안 업계를 리딩하는 그러한 기관들이나 그런 동맹들과 함께 그 보안의 트렌드를 발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1차적인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랜섬웨어 쪽하고 그다음에 그 안티마리어 부분, 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테크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클리방을 공유를 하겠고요. 네, 그래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저희 이제 뭐, 웹 UI입니다. 여기서 하시고 싶은 장치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제 작업 리스트 나오고요. 이미 많이들 보셔도 좀 익숙하실 것 같고, 거기에 보호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보호에 대한 모든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이라든가 백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요 하나의 창에서 모두 다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 해당 장치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격 지원을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온라인에서 따로 RDP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콘솔에서 바로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해당 장치에 한번 제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해당 장치에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랜섬웨어 관련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해당 폴더, 테스트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 실제 정상적인 이런 그림 파일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밑에 이제 랜심이라고 하는 랜섬웨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해당 파일 안에 있는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을 암호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따로 제가 보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랜섬웨어가 자동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암호화돼서 어떤 파일인지 모르고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백업본, 저도 이제 카피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해당 카피라는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복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백업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윈도우 디펜더를 보통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 계시는데, 보시면 윈도우 디펜더는 랜섬웨어 방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 PC도 현재 윈도우 디펜더가 켜져 있고 랜섬웨어 시뮬레이터를 돌렸으나 아무런 감지도 못하고 파일이 암호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셨습니다. 결국 백업된 데이터로 복구를 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쿠니스 솔루션으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아쿠니스 보안 솔루션에서 이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을 활성화시키고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설정된 보호 계획을 편집을 하겠고요. 편집을 하게 되면 다양한 보호 계획들 한 번에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밑에 바이러스, 백신 및 말웨어 방지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하겠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안티 마리어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요. 실시간 감시나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랜섬웨어 테스트만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활성화하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랜섬웨어만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랜섬웨어가 발견됐을 때 이제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알리기만 한다든가 중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영향받은 파일을 돌린다든가 이렇게 이제 설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한 두 가지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섬웨어가 발견되었을 때 프로세스 장치를 그냥 중지시키는
것만 설정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호 계획을 저장을 하겠고요. 네, 보호 계획이 완료됐으면 이제는 장치에 들어가서 랜섬웨어 시뮬레이터를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파일에서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할 거고요. 네,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프로세스 중지를 만들어 놨을 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자,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에 일부 파일이 암호화가 됐고요. 뒷부분의 파일은 프로세스가 중지됐기 때문에 암호화가 안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랜섬웨어라는 게 파일을 처음에 감염시켰을 때는 이게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일까지 감염을 시키게 되면 그제서야 이게 랜섬웨어구나 판단을 하고 이제 암호화를 프로세스를 중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카피해놨던 파일을 가지고 다시 원복을 시키고요. 요런 이제 경량받은 파일들까지도 없게 만들기 위한 이제 세 번째 옵션, 프로세스를 되돌리고 중지시키고 경량받은 파일을 캐시를 이용해서 되돌리는 그 항목으로 보호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호 계획을 마찬가지로 편집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이제 뭐 PC나 이런 쪽에서 윈도우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윈도우 디펜더만 활성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랜섬웨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드릴 지능적인 공격들,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는 대비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호 계획을 설정을 완료했고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랜섬웨어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했고요. 실제 데이터 안에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된 파일도 캐시를 이용해서 돌아와서 현재는 어떤 파일도 영향을 안 받은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랜섬웨어에 대한 이러한 이제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안티마레어 관련한 테스트를 하겠는데, 랜섬웨어 말고 그러면 바이러스 프로그램들, 말웨어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들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기존에 설정해 놓은 이제 보호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방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종료를 했고요. 그럼 현재는 아크로니스의 보안 정책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메리어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어 테스트는 랜심이라고 하는 그냥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그런 이제 바이러스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일반적인 공격이라든지 뭐 분산 공격, 뭐 메모리 기반 공격, 이런 시나리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요. 해당 시나리오를 테스트 돌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를 확인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크로니스 보호기획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렸을 때 이렇게 많은 위험적인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코드 인젝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공격 시나리오, 보시는 것처럼 23개 중에 11개가 침투가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럼 내가 지금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없냐? 아닙니다. 윈도우 디펜더는 깔려 있는 상태고 거기서는 이렇게 반 정도 막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크로니스의 기본적인 바이러스 매레어 방지를 켜고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호 계획에 들어갔고요. 편집을 눌러서 아까 꺼놓은 보호 계획을 이번에는 다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러스 방지 및 백신 머레어 방지 기능을 활성화했고요.
안에 보시면 뭐 고급 안티 마리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켜겠고요. 실시간 보호도 켜놓고 뭐 익스플로잇이나 아니면 다른 꺼져 있는 보호 기능들도 다 일단은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익스플로잇도 켜도록 하겠고요. 예, 다 켜놓고 보호 계획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보호 계획을 활성화시켰고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장치에 들어가서 실제 아까 랜심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돌리게 되면 똑같이 아까와 같이 23개의 각각 공격 시나리오별로 돌리게 되겠고요. 해당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3개 시나리오에 모두 안전하게 방어해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양한 공격들, 또 다른 공격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23가지 시나리오에서 해서 이제 막아냈다라는 것 정도만 보더라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콘솔에 돌아오시게 되면 이런 경보 내역에 보서 어떤 공격들이 있었고 문제가 생겨서 해당 프로세스를 격리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차적인 데모를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시 공유를 해서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가 뭐 타이틀은 비욘드 시큐리티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뭐 EDR이건 아니 뭐 안티바이러스건 이런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거는 해당 문제가 생겼을 때 중지시키거나 문제가 있습니다, 격리시키거나 삭제시키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다른 공격이 재발했을 경우에 해당 공격을 또 걸리고 또다시 공격이 들어오면 또 걸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건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거기서 출발한 게 이제 EDR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EDR은 무엇인가 하면 장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들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 상관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공격들을 식별해낸 후에 해결하거나,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EDR이라고 하고요. 가트너 같은 데서는 이제 EDR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보안 사고를 탐지해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까지 제공하는 것이 EDR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능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EDR이 왜 필요할까요? 좀 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60% 이상의 공격 같은 경우가 해킹의 형태를 수반을 했고요.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시나리오들이 점점 복잡한 공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러한 공격들을 뭐 침해를 식별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뭐 20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EDR이 없이는 손쉽게 분석하거나 하는데 불편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치매 억제를 하는데도 70일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또한 이러한 치매 사고에 대응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뭐 보안팀이나 IT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자잘못을 따지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기업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이러한 EDR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 준수의 의무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DR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EDR이 실제 어느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랜섬웨어 방어도 하고 메레어 방어도 하고 다 있는데, 그럼 EDR은 무엇이냐? 보시게 되면 EDR이 있는 위치는 복잡한 공격들, 굉장히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제로데이 공격이나
이러한 공격들에 대한 분석이나 탐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EDR이 거기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공격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지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못 구할 그러한 비용들은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기본적인 AV 솔루션들 그리고 AV 쪽에 이제 뭐 차세대 AV 솔루션들, 그다음에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탐지 및 대응 기술인 ED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는 많은 이제 고객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이미 보안 솔루션 뭐 이런 것들 안티바이러스 다 쓰고 있는데 EDR을 쓰려고 하니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 좀 비교점을 좀 보시면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 안티마리어 같은 경우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거나 차단, 문제가 생겼을 때 삭제하는 데에 목적을 갖고 있고요. EDR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까지 내 시스템에 전파가 됐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다음에 막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가지고 있다. 즉 공격의 의도를 탐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예를 가지고 조금 EDR을 매핑을 좀 시켜봤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 이제 뭐 강도가 은행 강도 시스템을 가지고 EDR하고 좀 매핑을 시켜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뭐 기술자로 변장한 강도가 은행에 들어오거나 하면 보통 경비원은 이제 뭐 이 사람이 강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지만 EDR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양성 이벤트, 뭔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되고요. 뭔가 이런 이벤트를 계속 트래킹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기존의 일련의 것들과 맞춰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을 그냥 일련의 프로세스처럼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아크로니스 EDR은 뭐가 좀 차이가 나냐? 다른 EDR들하고 그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 트리 구조. 이런 구조를 통해서 공격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퍼져나갔고 문제가 있었던 프로세스나 파일은 무엇인지를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에 대한 분석 방법, 공격이 어떠한 단계로 시작됐냐, 그리고 어떻게 실행됐고 어떤 공격이 실행됐는지를 굉장히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보통 EDR이 같은 경우에는 사고 감지나 분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문제된 파일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문제된 PC를 고립시키는 데에서 정지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영향받은 파일을 복구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변경 사양을 롤백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이제 서드 파티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다른 백업 솔루션, 다른 관리 솔루션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아크로니스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런 대응 솔루션까지도 하나의 콘솔에서 할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에서 파일을 복구한다든지 아니면 VM을 기동시켜서 분리된 장치를 대신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발견된 취약점을 바로 패치하고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의 과정에서 하실 수 있게 돼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들은 보면 문제가 발생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때 백업을 복구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솔루션들 뭐 뭐를 해야 된다, 패치를 해야 된다. 그럼 다른 솔루션들을 써야 되는데 아크로니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보호계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아크로니스 EDR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쉬운
보안 분석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뭐 대응 방안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이러한 대응 방식까지 하나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테크 데모로 해서 이 EDR이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지 한번 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테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그 테크 데모 마지막에서 이제 해당 영상까지 봤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영상에서 EDR이 안 킨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프로세스가 감지됐고 경고창을 보시게 되면 해당 경고창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EDR에 대해서 분석해라 이 정도 수준만 나왔는데 실제 이번에는 EDR 기능을 키면 어떻게 이렇게 경고창이 바뀌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게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다시 보호계획 창이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하나의 보호계획 창에서 모든 세팅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바이러스 백신 위에 EDR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항목을 활성화하게 되면 EDR과 함께 활성화되어지는 보안의 기술들이 같이 활성화가 되고요. 해당 기능을 활성화한 후에 보호계획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호계획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해당 PC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랜심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장치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EDR이 켜져 있으나 안 켜져 있으나 해당 공격에 대한 부분을 막는 것은 똑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게 완료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경고창에서 해당 프로세스가 중지되고 격리되었습니다. 라는 정도까지 나왔고요. 이번에 EDR을 켜놓게 되면 네, 다 돌렸고요. 이렇게 상태에 현재 새로운 경보가 감지된 게 확인되고요. 아까 그 경보창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존에는 보이지 않던 이제 밑에 보면 인시던트 조사라는 항목이 보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경보의 카테고리가 이제 EDR이고 어떤 워크로드, 어떤 장치에서 시작이 됐고 어떤 프로세스 때문에 문제가 됐으며 현재 위협의 상태는 어떤지까지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시던트를 조사하겠다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EDR의 그 화면들,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화면들로 바로 링크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디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바로 보실 수가 있겠고 시작된 PC 그리고 어떤 PC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넘어왔고 그 프로세스가 어떤 거를 호출하고 해당 프로세스에서 트리거가 돼서 문제가 됐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해당 프로세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 위협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인지 어떤 공격 기술을 썼는지 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지금 보면 공격 기술이 좀 있고 그리고 해당 프로세서에 보면 이제 뭐 리모트 서비스에 대한 뭐 기술들, 뭐 코드 인젝션이 일어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을 썼다라는 게 이제 알 수 있고요. 뭐 평판이라고 해서 해당 프로세스가 현재 뭐 위협이 있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상태, 뭐 그리고 왼쪽의 공격 요약을 보시면 해당 공격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실행됐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공격 단계들, 뭐 execution이라든가 실행이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런칭이 됐고 뭐 어디서 실행이 됐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상세 정보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보통의 EDR 솔루션이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대응 조치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했고 원인도 알았고 공격 기술도 알았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삭제하겠다. 내지는 나는 격리할 거야. 내지는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영향받은 파일이 있다. 그러면 밑에 보시게 되면 해당 프로세스로 인해서 영향받은 파일들을 얘가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나의 파일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해당 파일을 뭐 삭제할 건지 아니면 해당 파일을 롤백 할 건지를 확인하셔서 대처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이 프로세스를 중지시킬 거야 라고 이제 확인하셔서 중지시킬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기업에서는 사용하시는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정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허용 목록, 아까 보시는 허용 목록에 추가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이러한 대응 방안들을 한 번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체 인시던트, 전체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방식을 미리 정의해 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로 위협 중지만을 하는데요. 뭐 대응까지도 한 번에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뭐 경보를 통해서 들어와서 보실 수도 있지만 왼쪽 대항목 아래에 보호 단계에 오시면 인시던트라고 해서 이렇게 EDR로 만들어진 경보들에 대한 정보들만 따로 모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머신에서 발생한 그 EDR 경보들에 대한 부분들만 따로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어떤 경보 유형인지 기본 정보들 그리고 해당 위험의 양성 레벨이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아실 수가 있고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말웨어인지 그리고 어떻게 뭐 위협 레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뭐 조사 상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뭐 펄스 네거티브 뭐는 아닌지 그런 것들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 내 담당자가 있다 그러면 해당 분석 담당자를 지정해서 해당 사고의 조사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부 사항을 보시면 현재 운영 체제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의 공격 정보, 아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 공격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세 가지 정도 공격이 이루어졌고요. 이 공격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이런 공격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이트 어택이라고 하는 글로벌 이제 사이트에서 이런 공격들에 대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매핑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공격에 대한 부분을 매핑을 해서 어떤 공격인지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뭐 악성 파일을 실행한 거 뭐 이렇게 실행했다라는 이런 공격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 외에도 뭐 작업이나 이런 쪽에 가시면 뭐 해당 어 그 사고에 대해서 현재 어떤 작업을 했는지 지금은 격리된 상태다라는 부분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종료에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공격에 대한 어떤 정보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까지도 이렇게 알 수 있게 분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트리거가 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도 한꺼번에 아실 수가 있고요. 대응 조치 같은 경우는 얘는 이미 격리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뭐 격리 부분이 이미 된 조치가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위에 경보 뜬 애에 대해서는 뭐 삭제 및 격리 및 뭐 이런 부분들 조치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EDR과는 조금은 다르게 대응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테크 데모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티말웨어, 랜섬웨어, EDR까지도 설명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이제 MDR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EDR까지 했는데 그럼 MDR은 또 뭐냐? MDR 같은 경우는 이제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라고 해서 이제
EDR까지 해서 공격이 완료됐고 분석이 완료됐고 대응까지 완료를 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 내에 시큐리티 전담 인력이나 분석 인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굉장히 많은 이런 리소스를 투자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럴 경우에는 이 보안 사고는 24시간 7데이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 주겠다. 이러한 EDR로 디텍트된 보안 사고에 대해서 완화시키거나 대응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과정들까지도 관리해 주겠다는 뭐 일례로 보면 SOC 역할을 하겠다. 라는 그런 역할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MDR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가트너에서는 이렇게 MDR의 기능을 뭐 모니터링부터 사고 조사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보통 그래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니지드 서비스까지 같이 하는 것이 더 많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MDR 서비스까지도 같이 제공하는 것이 좀 장점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쿠레스 MDR은 그럼 뭐가 다르냐라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4시간 7데이즈 365일 이렇게 감시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MSP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그 대응까지도 한꺼번에 바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저희만 갖고 있는 하나의 솔루션에서 할 수 있는 복구라든지 대응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함께 사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 기존의 MDR하고 뭐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가장 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백업이나 롤백 아니면 긴급적으로 필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른 서비스들, 여러 가지 패치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솔루션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는지 그 아키텍처를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아크로니스가 가지고 있는 어, 기본적인 시큐리티 뭐 모듈들이 있습니다. EDR이라든지 안티마리어라든지 DLP라든지 뭐 이메일 시큐리티 여러 가지 시큐리티 모델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API를 통해서 얹어져서 SOC 센터를 통해서 분석이 되는 EDR 경보가 그쪽으로 전달되는 그리고 분석이 되어져서 전달받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손쉽게 클릭 몇 번으로 바로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고 보안 분석가가 따로 없이도 신속하게 조사를 위임하실 수가 있고요. 뭐 지속적으로 리포팅을 받아보시면서 내 시스템이 어, 정상적이구나 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됐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MDR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게 한 네단계로 MDR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모니터링 및 조사 부분에서는 EDR에서 어떤 보안 사고가 발생되면 해당 보안 사고에 대한 정보를 SOC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SOC에서는 해당 그 로그를 가지고 이 보안 사고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뭐 중요한 거는 EDR 자체에서 문제를 완화시키고 격리시키거나 이렇게 대응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 요청을 전달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문제를 해서 분석이 안 된 거 아니면 분석이 필요한 것만 전달하게 되고요. 이 조사를 기반으로 MDR에서는 해당 보안 사고를 격리시키거나 봉쇄시켜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고요. 영향이 받은 파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대응하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아니면 대응 요청을 뭐 고객이나 파트너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요청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이런 상황들을 분석해서 고객한테 보고하는 이런 네 가지 단계로
MDR이 동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뭐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MDR은 뭐 어떤 케이스에 가장 많이 사용하냐? 크게 뭐 5개 케이스를 좀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뭐 크게 뭐 다른 것들보다는 뭐 사이버 규정 준수나 MDR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할 경우는 뭐 있는 거고, 가장 큰 건 그렇습니다. 회사 내에 보안 팀이나 보안 전문가를 따로 두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24시간 세븐데이즈 보안 사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 결국은 리소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면서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MDR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 사용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EDR, MDR, 뭐 안티바이러스, 랜섬웨어 이렇게 모든 이제 아크로니스 보안 솔루션을 좀 알아봤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아크로니스는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들은 니스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서버나 시스템, IT 시스템, 장치 이런 것들은 이 프레임을 따라서 보완을 해야, 보호를 해야 안전하다라고 마련해 놓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보호하고 탐지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이러한 영역에서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거랑 정확히 따라가는 아쿠런시 통합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단계에서 맞는 각각의 솔루션들로 이런 사용자의 장치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오늘 더 장표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뭐냐면 이제 불과 한 일주일 전인가요? 저희가 이제 XDR을 런칭을 했습니다. 오늘 뭐 실제적으로 저번 세션에서는 제가 DR 얘기를 했는데, 그 백업 쪽에 얘기하는 그 DR은 아니고요. 오늘은 뭐 EDR, MDR, XDR, 그냥 다음부터는 이제 DR 시리즈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XDR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오는 장치에 대한 보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플랫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안까지도 같이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출발한 것이 XDR이고요. 현재 아크로니스는 1단계의 XDR을 런칭을 했고요. 요 1단계 안에 포함되는 플랫폼은 현재 엔드포인트 장치는 기본적인 EDR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위협들, 그리고 M365 어플리케이션,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팀즈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 위협들, 그리고 뭐 AD나 이런 걸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AD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1단계 XDR이 되겠고요. 올 하반기에 이제 2단계 XDR이 런칭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다 한꺼번에 분석을 해드리고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도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계속 관심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그렇습니다. 뭐 안전하냐? 보안 솔루션 쓰면 100% 안전한 보안 솔루션은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안 솔루션은 목표 자체는 위협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백업이나 복원할 수 있는 것들과 함께 써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00% 보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것들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다양해지는 공격 때문에 이 보안 솔루션의 품질, 결국은 좋은 품질의 솔루션을 쓰는 것이 더 나은 보안을 한다. 다단계의 여러 계층에서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로니스의 그 통합 보안 솔루션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고하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나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가 하나 있어서 고거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요 설문조사가 마치고 그리고 약 10 분이 정도 남았는데 Q&A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 Q&A 남겨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